아니 아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의 인물로 기억난다 이런 얘기도 지나가면서 해주셨는데 정말로 법사위 국감은 이번에 기억 남는 게 조희대가 남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간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쉽게 말해서 마무리 발언할 때 나오기는 했지만은 또 실익이 딱히 있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그런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도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본인이 대법원장이지만 전원합의체 재판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합의 과정 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 내가 이상하게 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그 송모 부장판사가 법 판사들 게시판에 올렸듯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 그렇습니다. 선별적 정의냐 이 표현을 썼거든요. 본인도 내가 불신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또 본인의 그 자리에 대해 생각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민주당처럼 사인 회동설 나오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라고 일단 제가 정천수 PD랑도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좀 미약해요. 그분도 좀 그런 얘기를 네. 비슷한 취지로 하더라고요. 그냥 썰이다. 우리 썰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여러 번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다 보니 사법부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어.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게시판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사인의 동설로 밀어붙이면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버리면 내부 결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야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판사를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저렇게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우리 수장을 흔들면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사실 신중하게 만약 민주당 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더 난처했을 텐데 약간 그것도 뭐 정확한 그 표현들에 하면 소란스럽게 이루어졌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 별반 성과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 사실은 국민들의 다수는 아직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김규현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사무실이 그 서초동 법원 검찰 사이에 담벼락에 또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 입장에서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한 여러 가지 공세들 솔직히 좀 어떻게 봅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국감 중에 이렇게 그냥 같이 하기보다는 하려면 진짜로 그 파기환송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건 맞거든요. 누가 봐도 알죠. 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집중해가지고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하고 부른다든가 그리고 안 나오면은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는 고발을 하면 그렇죠.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국감 때는 증인으로 채택은 했는데 뭔가 뭐 소환장이나 이런 게 갔는지는 모르겠고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선서를 하라고 뭐 요구를 딱히 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참고인 그냥 지나갔죠. 지위에서 예.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어중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별로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을 불렀으니까 저 불러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하겠다더니 뭐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야? 뭐 시원하지가 않아 네. 이거 지금. 예. 이러면서 이제 다 양쪽에서 욕먹는 어중간한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초동의 냉정한 시각을 좀 전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국감 도중에 그 사법 개혁안도 내놨잖아요. 그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서초동의 체감도 좀 어떻습니까? 약간 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 어쨌든 민주당 욕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막 이래다 저래라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전원 합의체가 맞냐 절반 합의체다 이러면서 이제 좀 나누니까. 네, 비아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변호사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도 이번에 한번 당해봐야지. 속내는 뭐 예.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 재판이 그럼 조금은 더 빨라지고 충실해질라나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분도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그 이번 주에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응답자는 제한이 되지만은 현행 14명 유직에 대해서 응답자의 43%가 지지를 했고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빈도는 38%로 현행 유지가 더 많은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거든요.
국민들이 사실 그렇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사법개혁안의 가장 핵심이 대법관수 증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정치평론가의 입장에서 사실은 아주 고관여층이죠. 뭐 의원들한테 뭘 물어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민생에 바빠요.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일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나름의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거나 아주 표상 앞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고 판단을 하죠. 그걸 감안해서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국민들이 앞서 이제 저도 대법관 증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예. 여론조사에서는 아닌데가 더 높게 나오는 건 잠깐만 대법관을 저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그러니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1년에 대법관에서 뭐 4만 건을 하는데 어떻고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각자 다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사법개혁안 저는 그 내용에 이제 변호사가 인사평가를 한다 들어간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네. 근데 어느 정도 대부분 안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대법관 증언도 해야 되고 판결문도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추진하는 방식이 저는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대법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그 사법개혁안을 낼 때 네. 같이 내려서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갖춰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주변에 여쭤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 강론을 두고 가면 많이 다투지만 그건 전문가의 영역을 지금 넘어간 상황인 것 같고 큰 방향성은 동의를 하는데 그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비등비등하다 이런 느낌 좀 받게 되거든요. 원래 검찰 개혁이 오래되기도 했고 검찰 개혁도 초창기 옛날에는 비슷했습니다. 국민들 원래 그러다가. 갸우뚱하고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차이는 뭐냐면 이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어요. 이게 이재명을 검찰이 괴롭혔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이 과거에 이제 과오를 많이 저질렀고 권한이 그렇죠. 많으니까 이걸 바꾸는 거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추진을 하니까 타이밍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저 이재명 괴롭혔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이런 모양새로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재판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왔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 판결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았고 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런 이미지대로 갔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막 파기환송 되자마자 뭐 좋습니다. 대법관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진을 하니까 국민들이 좀 그렇게 네.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법원의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네. 모르는 건데. 그리고 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겠다 하잖아요. 일반 법관, 그러니까 1심, 2심도 지금 재판 지연이라든가 부실화가 심각하거든요. 뭐 똑같죠. 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까지도 다 같이 늘려야 되는 맞는 거고 법조계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법관 늘리는 것만 대법원만 타깃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복수하는 것 듯한 방향적으로 모양새가 보이기에. 방향적으로 너무 명확하잖아요. 뚜렷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패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상고심에서 자꾸 지연이 된다. 그래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잖아. 그럼 늘려줄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늘어나면 같이 대법관을 지원할 재판 연구관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 재판 연구관들은 따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심, 2심 맡았던 판사들이 가서 올라와야 됩니다. 연구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 하면 나름 좋은 자리거든요. 온세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1심 지연이에요. 1심 지연인데 1심할 판사는 더 부족하게 되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여론상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판이 지연되면 피고인도 그렇고
어떤 고소인도 그렇고 제일 손해예요. 빨리빨리 끝나야죠. 그래야 일상에 복귀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또 재판도 충실하게 더 받을 수가 있고 판사들이 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1심 판사는 무조건 늘리는 게 맞다. 지금 옛날에는 말로만 법대로 해. 법대로 법원에서 보자 하지만 지금 진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그 공판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 다 재판에서 다루다 보니 세세하게 시간도 다투고. 길어지죠. 판사 늘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1차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저도 판검사들을 만나봤지만 정말로 예를 들면 중앙에서 근무나 중앙지검이나 중앙지법에서 근무한다. 정말로 맡은 사건 수가 너무 많고 힘들어들 합니다. 근데 지방 가면 약간 좀 숨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보여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닙니까? 네. 여하간 그런 논의를 다 부차해서 하더라도 판검사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누가 판검사를 늘리는 거를 가장 반대하는가? 이걸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판검사들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네. 자기들의 희귀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판검사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린다 하면 다 좋아할 좋아해요, 거고요. 요즘은 또? 예. 네. 그런 건데 이제 요거를 늘리자고 하면 특히 뭐 검사를 늘리자 이런 얘기 하면은 기존에 이제 검찰에 적대적이었던 검찰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검찰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이게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판사를 늘린다 그러면요. 저는 한 최소한 1000에서 2000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굉장히 큰 증원이 네, 필요하다. 지금 판사 3000명이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100명, 200명 늘려준다 그래봤자 원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구조적으로 병란을 시키려면 1000명 단위로 늘리는 게 맞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1000명, 2000명은 어디서 뽑겠어요? 변호사 중에 뽑겠죠. 네.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충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부에. 변호사들도 판사로 많이 가고 그럼 어. 그만큼 변호사 수는 조금 일시적으로는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변협에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일반 변호사들 전체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론을. 그렇네 또. 예, 법조계 예. 전체를. 아니 왜 이 좋은 생각을 왜 못하는지. 아니 저도 막연하게는 판검사들이 나가서 할 기득권 때문에 사실 수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있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또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요즘 전반적으로? MG가 늘어나면서요. 네. 예, 이제 야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장에서 정말로 이제 검찰청사에 다니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그럼요. 없는 상황이네요. 예전에는 판사들이 밤을 새서라도 재판 막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MG가 늘어나니까 근무 시간까지만 하고 전 그 판사들의 주장도 맞다고 봐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기자 생활할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 보통 그러니까 쉬고 주말에도 그쵸. 나오시고 대체로. 그렇죠. 예. 보통 주 6일제죠. 주 5일제 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주 6일제를 한 10년 전까지 계속 했죠. 그럼 6일제도 되게 빡세게 하는 거죠. 기자들 그렇잖아요, 약간. 근데 최근에는 한 3, 4년 전부터는 주 5일제 무조건 하자. 52시간제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더 되면서 기자들도 52시간제 하자. 그래서 주말에 나오면 대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낀 사람들이 누구냐? 관리자들만 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이 안 나오면 또 이게 회의가 이제 부장들 그렇죠.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이분들은 이제 52시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52시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국장이 이렇게 눈치를 살짝 주는 거죠. 그럼 근데 사실 일선 기자들은 요즘은 52시간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우로 다 누적해서 나중에 다 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옛날보다 기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언론사에서 뭐 150명 가지고 어느 사안들을 취재를 했다. 일을 줄지 않는 한 근무 시간이 사실은 예전에 52시간이어도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보통 65시간 넘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52시간 지키니까 똑같은 콘텐츠를 양산하려면 기자들이 최소한 20%는 증원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자들은 그냥 어쨌든 시켜서 뭐 가는데 판사들이나 저는 검사들이나 지금 예전에 사실 일 잘하는 분들이 특히 초과 근무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특히 공무원 분야에서는 초과 근무 엄청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뭐 자리를 주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판사, 검사, 경찰관들도 그렇고요. 낮에는 주로 뭘 하냐면은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 불러서 조사하거나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문, 판결문, 결정문, 뭐 송치 결정서 이런 거는 밤에 씁니다. 은행이랑 비슷하죠. 약간 문 닫고 이제 창고 닫고 이제 뭐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일이 시작되는 예, 거예요 또 한번. 그런 예. 식인데 이제 뭐 MG 이런 풍조가 늘어나면서 6시 되면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타자를 못 치잖아요. 그렇죠. 예. 결정문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낮에 사람을 안 부르고
뭐 일주일에 그냥 하루는 사람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 날 이 쓰고 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사건 처리 속도가 거의 이제 2배 지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날 쓰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안 써져요. 어제 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예, 이런 좀 비효율성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재판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라면 저는 이건 대국민 서비스죠. 사실 맞아요, 중요한 맞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도 예전에 변호사 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재판 걸지 마라. 고소하지 말고 합의하고 끝내라. 송사에 말리면 인생 서로 피곤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뭐 이렇게 아는 정치인들 중에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인생이 완전히 얽매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유죄든 무죄든 빨리빨리 결단을 내주고 그게 맞죠. 시간을 좀 일찍 끝내주는 게. 그래서 재판은 형사사건이야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1년 1심만 1년 4개월인가 그래요. 굉장히 늘어져 있고 그러면 그거 자체도 하나의 인프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구속기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 심각한 게 있어요. 특히 2심 형사사건, 구속사건. 네.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구속사건이 사건 접수했어요. 첫 기일이 4개월 만에 열려요. 진짜요? 네. 아. 진짜입니다 요즘에. 아, 그러면 나오겠네 중간에. 첫 기일이 4개월 하는데 첫 재판 시작했는데 구속기간 2개월 남았어요. 어. 2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까, 당연히 그게? 부실 재판에 날림 그렇죠. 재판 되는 거죠. 음. 예. 그러면서 막 증인 신청하면은 안 받아줍니다. 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증인 신문을 해요. 기각. 이러놓고 뭐 이거 충실한 재판이라 아, 볼 수 그러네요. 있나요? 이런 야.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재판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법원장들이 좀 관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사법행정권 행사가 네.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는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다 네. 보니 전 할 건데 제가 미리 밀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쭉쭉 길어지고 잠깐만 얘 구속기간 지나서 풀려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그냥 진행되고 부실해지죠. 아무튼 두 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판검사 수는 정말로 증언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국회가 좀 만들어서 빠르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늘려야 특권이 그만큼 사라지는 분산돼서 거죠. 힘도 네. 떨어지는 겁니다. 네.